코딩으로 푸는 수학 기초 파이썬. 이번 시간에는 집합형 자료형을 가지고 중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를 분류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자료형 중에 집합 자료형이라는 것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배워보고, 풀어보기 통해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생소하죠? 숫자에서 어떤 값들을 걸러내는 그런 거게 되는데요. 그런 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뒷부분에서 같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분류해내는 것들, 즉 핵심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위험하냐 또는 안전하냐,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을 수 없는 거냐, 어떤 도구를 봤을 때 효율적인 거냐 비효율적인 거냐, 여러 가지 이런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류를 하려면 해당하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분류를 해낸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활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예로 컴퓨터적 사고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적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단계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해당하는 문제를 한 덩어리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분 문제로 이렇게 쪼개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컴퓨터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가 분해가 되면 해당하는 문제, 부분 문제들에 대한 유사점 또는 차이점들을 가지고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단순화 또는 일반화 또는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 즉 해당하는 패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고, 해당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알고리즘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팅적 언어, 즉 여기서 이제 파이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고력을 우리들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숫자에 대한 분류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숫자의 세계는 매우 복잡하죠. 그 안에는 많은 패턴과 규칙들이 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분류 중 하나인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라는 것을 분류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린 소수라고 해요.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런 소수가 아닌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숫자 1부터, 자연수 중에 1부터 쭉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이 쭉 있을 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중에 소수 또는 합성수,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낼 수 있다라는 그런 숫자에 대한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소수를 분류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냥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데요. 그 수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해당하는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1은 일단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1은 제외하고 소수를 찾는 거예요. 소수를 찾으면, 자, 1을 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2의 배수들은 일단은 해당하는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지웠으면 이제 3을 가지고 해야겠죠. 자,
3을 가지고 한다면 3의 배수는 지우는 거예요. 여기 6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워졌겠죠. 자, 그 다음에 4를 하려고 하면 4는 이미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5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자연수들을 찾아서 자기 자신만으로 떨어지는 수니까요. 결국 해당하는 숫자의 배수들을 지워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소수인 2, 3, 5, 7, 11 이런 식으로 소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마치 원하는 숫자들을 여기에 쭉 나열을 하고 이런 채를 통해서 걸러내서 배수들을 밑으로 걸러내고 원하는 소수들만 이렇게 남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불려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원하는 범위 숫자를 모두 나열하고 합성수들을 차례대로 지워나가서 소수만 남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수 찾기,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는 게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파이썬 코드에서 해당하는 숫자들을 지워 나간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합자료형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요. 집합자료형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는 데이터들의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수학에서 집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유일한 요소, 하나의 요소만 걸러내거나 여러 데이터 그룹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집합이라는 자료형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집합이라는 자료형을 생성하는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우리 중괄호를 사용한다. 어디서 봤죠? 중괄호를 사용하는 자료형 뭐가 있었어요? 딕셔너리가 있었죠. 딕셔너리가 있었어요. 근데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짝꿍 지어서 요소로 넣는데 집합형은 그냥 중괄호에 그냥 요소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게 됩니다. 자, 또는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리스트, 튜플 이렇게 반복이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자료형들을 집합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빈 집합을 만들 때요. 빈 집합을 만들 때 set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괄호라고 쓰는 것들은 딕셔너리에서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것들을 이렇게 대괄호로 쓰면 A는 리스트가 돼요. 튜플은 소괄호니까 소괄호 이렇게 쓰면 해당하는 B는 튜플이 될 텐데 C는 중괄호를 이렇게 중괄호만 써서 선언을 하면 해당하는 거는 중괄호 쓰는 거는 딕셔너리도 있고 집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하는 거는 딕셔너리가 돼요. 그래서 set이라는 집합형을 빈 집합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set이라는 함수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료형, 집합자료형을 살펴보면 변수형을 쓰고 요소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중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딕셔너리가 다른 거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짝꿍 지어서 넣고 집합은 해당하는 요소만 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셋에서는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 2, 3, 3, 2, 1 이렇게 넣으면 1은 한 번 더 나왔네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2도 두 번 써도 이렇게 한 번만, 3도 한 번만. 그래서 해당하는 마이셋에는 결국 1, 2, 3 이렇게 한 번씩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어쩔 때는 1, 2, 3, 어쩔 때는 3, 2, 1, 어쩔 때는 2, 3, 1 이런 식으로 순서가 무시돼서 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리스트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 애플, 바나나, 애플, 체리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니까 이렇게 쭉 담아져 있을 텐데, 해당하는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집합형으로 변환을 하면 애플이 두 번이네요. 그래서 애플은 한 번만 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자료형에 대한 것들을 바꿔낼 수가 있다. 하지만 set으로 바뀌어질 때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집합형에 대한 주요 특징,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소는 고유한 요소만 가지고 있는다. 즉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요소 값은 중복 저장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고유한 값으로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중복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된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다. 그러면 인덱스가 없는 거네요. 그럼 인덱스가 없으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요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하는 요소를 변경할 때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할 때는 add, 삭제할 때는 remove, 또는 discard, pop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갱신할 때는 update라는 걸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 요소들을 바꿀 때 업데이트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를 추가할 때는 요소 값들을 하나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요소 값을 지울 때 요소 값을 지정을 해서 리무브를 하면 되는데, 리무브나 디스카드를 하게 되는데, 리무브는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디스카드는 없어도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뒤에서 같이 한번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손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A라는 제 변수를 찍고 거기에 1, 2, 3, 4, 5 다섯 가지 요소를 넣었어요. B라는 곳에는 3, 4, 5, 6, 7이라는 요소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자, 다이아그램을 하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A에 1, 2, 3, 4, 5, B에는 3, 4, 5, 6, 7이라고 하면 우리가 쓴다고 하면 1, 2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3, 4, 5 세 개 요소가 동일하죠. 여기 6, 7 이렇게 들어가는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언이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을 보면 엔터키 위에 있는 기호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기호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합집합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런 기호를 쓰게 되면 합집합을 하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교집합으로 쓰여진 3, 4, 5는 두 번 써지냐? 그게 아니죠. 한 번만 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요 전부 이 요소들을 전부 다 담아내는 게 합집합이 될 거고, 교집합이라는 거는 요 가운데 부분,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A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집합만 빼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만 쏙 빼낸 그런 집합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표현할 때는 이런 기호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합 자료형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집합이랑 유사하니까 비교적 이해가 좀 더 쉽죠. 하지만 주요 특징은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순서가 없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제 소수만 찾는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1은 제외하고 2에 대한 배수를 찾아서 지웠고, 그 다음 3에 대한 배수를 찾아서 지웠고, 이렇게 배수들을 하나씩 찾아서 제거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소수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2의 배수를 제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의 범위가 주어져요. 1부터 n까지. n이라는
숫자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겠죠. 거기 안에서 2의 배수를 제거한다. 단 2의 배수를 제거할 때 본인 자신은 제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소수를 찾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2는 제외하고 해당하는 배수를 제거하는 것들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범위인 n이라는 num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1부터 num까지죠. n까지의 숫자 중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제거하는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들은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뭐 작성한 방식들은 여러분들의 구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쉽게 짜보면 이렇게 돼요. num이라는 변수의 int 값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숫자를 받죠. 그럼 숫자를 받으면 해당하는 이 끝값, 이 n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n 값을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우리는 숫자를 받아야 되는 거는 1부터 2, 3, 4, 5, 6, 7, 8, 9 받고 10까지 써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을 range 함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 끝값이 10까지 나와야 되니까 결국 11까지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 말이고요. 2부터 시작해라. 이름 필요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set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해당하는 자료가 이렇게 집합 형태로 2부터 10까지 우리가 정한 num까지 이렇게 담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값들을 2의 배수만 찾는 거니까요. 2의 배수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의 배수들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의 배수를 찾아서 해당하는 값들을, 자, 2의 배수니까 여기 2,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2 곱하기 2를 한 이유는 얘는 남겨두고 2 곱하기 1이 본인 자신일 거니까요. 2 곱하기 2 본인 자신은 남겨둘 거니까 여기 2부터 찾아낼 거니까요. 계산을 해서 4, 6, 8, 10 이거를 이 multiple num이라는 배수를 담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set 함수를 통해서 add 요소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찾아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원래 담아져 있던 전체 값에서 배수만 담아낸 multiple num을 지워내면 차집합이죠. 지워내면 결국 지워낸 요 숫자만 남아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도 쭉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3의 배수를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3의 배수. 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자, 해당하는 우리가 2의 배수를 찾아낸다, 2의 배수를 제거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해당하는 숫자의 배수를 찾아낼 때 적용했던 이 값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거할 배수에 해당하는 위치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3의 배수면 여기가 3, 4면 4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일반화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배수들을 제거하는, 즉 n이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배수들을 제거할 때 해당하는 배수에 적용할 위치든 해당하는 여기 range 안에 있는 그 숫자 부분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배수들을 제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2의 배수 제거하고 3의 배수 제거하고 그 다음 4는 없었으니까요. 5의 배수를 제거하고 6은 이미 2에서 제거됐으니까 7에 대한 배수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쭉 배수를 제거해 나가면 소수들만 남고 나머지는, 즉 합성수들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에라토스테네스의 즉 소수 찾기를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먼저 소수의 집합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 개수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이름을 그냥 지었고요. 우리가 범위를 num이라는 값으로 받아요.
그러면 넘은 해당하는 플러스 1을 해야 전체를 받아낼 수가 있겠죠. 2부터 시작해서 전체 점수를 받아내는 거를 이렇게 소수를 후보군이라고 할게요. 소수의 후보군이 될 수 있는 넘버가 되겠죠. 거기 넘버, 전체 넘버에서 나머지 합성수들을 빼내면 결국 소수가 될 거니까. 자, 이건 값.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었던 배수라고 생각하는 거를 P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P값이 들어와서 적용이 되면 차례 1은 빼고요. 2, 3, 5 쭉 가면서 남아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들을 쭉 이렇게 차집합을 통해서 빼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숫자의 범위를 일반화를 시켜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게 되면 숫자의 범위 20을 입력하니까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를 쭉 뽑아내는 그런 결과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소수가 들어있는 개수 렌을 하면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이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니까 해당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지워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수 찾기라는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봤었던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또 구상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집합형을 가지고 풀어내는 또 다른 문제들 중에 이렇게 숫자에 대한 분류들을 해내는 것들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수들을 찾았잖아요. 배수들을 찾았듯이 거꾸로 약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약수들을 찾아내는 방법, 약수를 찾고, 또는 우리가 이제 배수를 같이 찾았잖아요. 배수.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두 수가 주어졌을 때 해당한 숫자의 약수를 구할 수 있고 배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수학적 개념하고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약수와 배수라고 하면 본인 자신을 가지고 계속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숫자들을 쭉 담아서 A라는 숫자의 넘버 1에 대한 약수들을 쭉 담아내고 넘2에 대한 약수를 쭉 담아내서 이거에 대한 교집합을 구해요. 교집합을 구해서 그거에 대한 맥스 값을 찾으면 최대 공약수가 될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넘버 1과 넘버 2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하고 싶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해당하는 값에서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가 바로 구해지는 그런 결과들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합이라는 자료형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숫자 문제들을 손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학습을 하면서 집합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즉 집합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상해보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한 그 코딩으로 푸는 수학에 대한 그 집합형을 활용한 문제들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파일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